네, 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강준구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 이슈입니다. 함께 한번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는요, 증권주, 이 코스피 연고점 경신 기대감에 더불어서 정책 수혜까지 하반기 업황 개선될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할 때마다 그 매기가 증권주에 쏠리곤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반기 업황 개선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스피와 증권주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증권주 랠리 주가 흐름 먼저 살펴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업종이었죠. 바로 증권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증권주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최근에 연고점을 장중에 돌파하면서 이 증권주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최근 증권업종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추이를 좀 더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사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이 증권주가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코스피가 1900선을 밑돌면서 상당히 좀 업황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좀 깔리고 있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이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낙폭과대 인식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상승세가 시작이 됐었고 4월에 이제 NCR 규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조금씩 좀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약간은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연고점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코스피가 어제 장중에 2030선 돌파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또 2기 경제팀 출범과도 정책 기대감까지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함께 증권주의 현재 다양한 호재들이 겹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주가 흐름부터 짚어봤고요. 그 다양한 호재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2기 경제팀 출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금융위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도 발표가 된 바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이런 정책적 이슈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수혜가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금융위원회가 내놨던 이제 금융규제 개혁 기본 방향을 좀 봤는데요. 뭐 일자리와 투자 활성화, 뭐 고부가 신시장 창출, 또 금융업종의 경쟁 혁신, 뭐 국민 편의 제고 요 정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증권사랑 연결되는 거는 뭐 자금 조달의 다양화라든지 상장 활성화, 또 판매 채널 확대, 자산 영업 규제 개선, 또 건전성 규제 합리화 뭐 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과연 증권사가 뭐 규제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나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뭐 규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영향이 좀微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뭐 지금 분위기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에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증시 활성화 관련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 낫겠고요. 오히려 증시 상황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정책이 뭐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증권 관련 정책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과세 매기고 뭐 일부 장벽 높이면서 한쪽에서는 또 살리겠다는 정책 내놓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데요. 정부가 일단 강제로 최근에 뭐 이렇게 유보금 과세 뭐 이런 거 하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뭐 우체국에 대한 그 프로그램 매매 과세 이런 거 풀어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파생상품 시장 과세라든지 상품 시장 뭐 진입장벽 강화, 뭐 지금 뭐 적격 투자자 제도 뭐 도입한다고 적격 투자자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도 애매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무슨 선물 교육을 이수해야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식으로 가는 이런 제도들은 좋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판을 깨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런 규제를 새롭게 규제 안 하기보다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들을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시장 뭐 죽이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런 거 입법 준비하면서 한쪽에서는 뭐 시장 살리는 정책을 낸다 이거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정책일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뭐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만큼 나쁜 편인가 우리 증시가 여기에 따른 의문점도 있어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좀 해주셨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그 실효성에 있어서 실효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미미할 수 있다는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죠. 오히려 예전에 했던 거 지금 네. 없애든지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뭐 과세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책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물론 기대감에 올라오긴 했지만요. 그 직접적인 수혜는 조금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 실적을 정말 발목 잡았던 게 정책 이슈였냐라는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어요. 허 의원님께서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조금씩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 비용 절감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그 증권주들의 질서가 좀 재편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구조조정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증권사 구조조정은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주요 회사별로 보면은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 뭐 직원들 희망퇴직 실시했고 뭐 전환 배치도 많이 하고 뭐 여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NH랑 뭐 우투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뭐 인원 뭐 한 5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구조조정 안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역시 직원의 그 유유 인력의 감축이다. 아무래도 증권사들 뭐 지점 보면은 사실 최근에 수익이 거의 나는 지점이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이런 그 직원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 추이를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에 상당히 많았던 직원 수들이 전체적으로 한 4만 4천 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 한 3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은 거죠, 이 직원들이. 그리고 점포수도 상당히 줄었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안 되는 점포를 없애고 직원들도 줄이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증권회사 그 직원당 순이익이 거의 안 났습니다. 그냥 거의 뭐 제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금 도표 보시면 알겠지만 인당 순이익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제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지금 뭐 상당히 뭐 그 구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은 제가 보기에는 증권업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구조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근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잘하는 직원이나 무슨 전부 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곳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조금 이렇게 유인력을 없앤 그런 증권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을 잘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막 통폐합하고 이렇게 한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적절한 영업력이 유지가 되면서 구조조정을 한 회사들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회사가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뭐 삼성증권이나 최근에 그 뭐 합병한 회사들이나 아무래도 그 대형 회사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대형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수익성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 기여했다는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잖아요.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또 하반기는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올해 들어와서 증권회사의 그 영업수익, 돈을 버는 것과 판매 관리비가 있는데 이제 또 따르는 그 비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판매 관리비가 상당히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가 났었죠. 계속 그만큼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러한 그 영업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나던 부분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물론 그렇게 큰 폭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증권사 한 6군데, 7군데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표를 갖고 와 봤는데요. 올해 2분기 실적이 한 1,478억 정도 됩니다. 회사별로 이렇게 전체 합계를 보면. 근데 전년도 실적은 지금 한 27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도 비해서 한 400% 이상 뭐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추정치가.
물론 이런 추정치는 1분기보다 1분기 한 1,900억 정도 났기 때문에 1분기보다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하지만은 그 순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명퇴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순수익 자체는 1분기보다 줄어들지만 내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다,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추세는 제가 보기에 3분기에도 향후 해도 상당히 개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하락이 되다 보니까 채권이 금리 하락에 여타 금융기관에 조금 손해일 수는 있는데 증권사 입장에서 상당히 반사이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 얘기가 자꾸만 이제 7월 달부터 금리 인하 얘기했는데 아까 허 의원님이랑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인하가 되면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되면. 그리고 최근에 비용 절감은 앞으로 완전히 이제는 정예 멤버만 남은 상태에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그 수익은 온전히 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만 살아나고 거래량만 늘어난다면 이러한 증권수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다. 지금 뭐 그렇게 2분기에 그렇게 뭐 최근에 전통적인 브로커지나 금융상패가 상품 영업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증권사 수익은 의외로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정책 이슈 가운데서 저희가 첫 번째 짚어봤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금리 인하가 된다면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란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증권주에 대한 시각이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좀 더 짚어본다면 좀 더 갈 수 있다. 업황 개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예, 저는 업황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거래대금, 최근에 시가총액 회전율이나 거래대금을 보시면 이 표를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거래량이 상당히 죽은 상태거든요. 그 최근에 보면은 한 시장의 평균 거래량이 지금 6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6조가 안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게 활성화됐을 때는 뭐 8조, 9조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 자체는 안 좋은데 지금 충분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거는 거의 회사당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러한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면 증권사 수익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최고로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증권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의 포인트인데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증권주는 향후에도 상당히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거래대금 좀 부진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다. 그리고 업황 개선 가능한 데다가 금리 인하까지 또 불을 지펴준다면 충분히 좀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허 의원님 의견도 드릴게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두 분 엇갈리고 있는 거지만 또 증권사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증권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사가 이제 지점 통폐합 나오고 이제 인원 구조 조정 하면서 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또 업종 지수는 7월 달에 한 10% 급등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중소형 증권사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한 점포에 직원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객장 하나에 24명, 25명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합쳐져 가지고 본부식으로 해서 근처 지점 다 모아가지고 100명 이상이 같이 근무하는 그런 아주 큰 점포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갈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점도 합쳐지고 인원 구조조정하게 되면서 이제 비용 줄이는 쪽들로 일단은 가게 되면서 실적은 1분기보다 이제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좀 안 좋다고 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임직원 수는 아까 전문가님 잠깐 점검해 주셨는데요. 현재 한 3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대략적으로 한 4만 명 정도. 고점에서는 한 6천 명, 2011년도 고점에서 한 6천 명 줄었다고 하는데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당 순익 전망은 당연히 좀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는 큰 흐름에서는 2000선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증권주만 놓고 보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증권주가 다른 섹터보다는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큰 그림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7년짜리 하락 추세대 상단을 지금 뚫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위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이라서 지금 그림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증권주도 거래랑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예전만큼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상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개선 추세에 있어서 의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보는 증권주에 대한 이 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이혜진 기자 살펴주시죠. 네,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적인 전망과 또 보수적인 입장이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요, 이 증권주의 최근에 우호적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기경제팀 출범에 따른 이 하반기 정책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점까지 함께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보수적인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도 현재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실적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구조조정에 따른 좀 일시적인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정말 안정적으로 창출될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좀 관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도 한 가지 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이 거래 대금이 현재 좀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도 한 가지 좀 우려로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립과 또 비중 확대 의견이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최선호주는 보시면 한국 금융지주로 대부분 많이 좁혀져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쪽 대신증권에서는요, 일단 보시면 현대증권이죠. 이 업황과 실적 최악을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다음 조정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실적 개선 추세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씨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업황 개선에 있어서는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보셨는데 허 의원님께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증권주는 작년이 이제 워낙에 안 좋았고 올해 2분기는 뭐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2000선 돌파하면서 뭐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현재 모습으로는 그 자금이 오히려 유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의 그러니까 증권주 모든 종목 상장 증권주가 다 추가 모멘텀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선별적인 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선호주는 사실 이제 주가 흐름이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먼저는 메리츠연금증권 갖고 와봤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구간 같고요. 뭐 7월 달에만 한 20-30% 급등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ROE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투자증권하고 NH농협증권 합병위에서 구조조정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제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에는 호재성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1월 20일 날 이 회사들이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인데 시간이 뭐 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증시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양사 합산 PBR이 0.65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흐름에서는 뭐 지금 구간보다 아주 밑으로 막 크게 꺼지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메리츠 종금증권하고 전속회사인 우리투자증권 최선호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인수합병으로 좀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두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좀 어떤 새로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일단 구조조정 때문에 증권사는 비용은 완전히 이제는 다운이 된 상태에서 거래대금만 늘으면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진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2000선 넘어가면 그 주식형 증권이 환매가 많지 않습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이 아주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주식형 수익증권을 다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나오는 방문 판매업을 좀 허용을 한다든지 비과세 계좌를 제도로, 비과세 계좌 제도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형 증권 다시 늘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빠져나가. 뭐 지금 2011년도 이후에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는 뭐 거의 한 20조 이상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증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것들이 증권 업종 자체가
지금 완전히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호재가 받아들이면 의외로 큰 폭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역시 중소형사보다는 좀 대형사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삼성증권이 좋다고 보는데요. 삼성증권이 일단 2분기 실적도 구조조정 비용 감안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한 800억 정도 판매 관리비가 연간으로 한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구조조정 후에도 인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점유율도 상승하고 자산 유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삼성증권의 큰 강점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 자본이 삼성증권이 한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증권사 그 대형화 기준이 3조입니다. 그러니까 잉여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자사주, 지금 얘기 나오는 자사주나 배당 관련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많이 올랐지만 조정 시에는 삼성증권을 좀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증권으로 최선 호주 눈여겨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증권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하반기 구조조정 성공으로 또 실적 개선 기대되는 증권주들 활약을 좀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증권주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